자, 지구과학 할게요. 지구과학은 숙제가 어디였냐? 페이지 59쪽이요. 59쪽 다 불러드릴게요. 14번에 3번, 15번에 5번, 16번에 C 북태평양 기단. C가 어디 있어요? C가 어디 있는지 그 14번하고 딸려 있는 문제잖아. 14번. 아. 근데 어차피 틀렸네. 17번에 4번이고요. 18번에 1번, 19번에 3번, 20번에 4번, 21번에 2번이고요. 22번엔 4번, 23번에 21번은 뭐라고요? 2번이요. 23번에 한랭 전선이 통과했습니다. 시간대는 15시에서 18시 사이에 통과했다고 볼 수 있겠죠. 24번은 1번이고요. 25번엔 3번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이요. 21, 22, 23이요. 18번이요. 네. 14번이요. 14, 24요. 18. 18, 21, 22, 23, 24를 25는 했어요. 이형 14번. 아 14도 해요? 14번부터 보겠습니다. A 기단이 북태평양 A는 시베리아 기단이네요.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쪽으로 이동한답니다.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따뜻한 동네로 왔으니까 따뜻해질 거고요.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바다를 건너니까 당연히 습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여러분들 기단은 되게 단순해요. 우리나라보다 위쪽에서 있으면 추운 동네니까 온도가 낮을 거고요. 우리보다 낮은 동네에 있으면 따뜻한 동네니까 따뜻할 거고요. 남극. 거긴 너무 멀잖아 얘야. 넌 북반구 살잖아 시끼야. 남극은 뭐야 너무 심도 가봤어 남극? 네. 어제 다녔어요. 어제 다녀왔어? 네. 너 외계인이야? 네? 외계인이야? 네. 그래. 나도 다음에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 3천만 년 전에 화성에서 왔어요. 운석격하게. 네가 그럼 걔냐? 화성 그 유명한 화성인이야? 네. 생긴 게 그래 보이긴 한다. 생긴 게. 그쵸. 화성인들이 좀 잘생겼어요. 화성인 기준이지? 화성인의 기준은 그런가 보지 뭐. 어린 것은 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머리를 안 감았어요. 빨리 가요. 모자 벗어. 아직 가려면 2시간이 넘게 남았잖아 얘야. 빨리 가려고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세리가 미쳤어. 있어요. 어? 세리가 있어요. 자 18번 그림은 찬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 모습이다. 부딪히죠. 그러면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에 의해서 급격히 위로 밀려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생긴 전선을 뭐라 부른다? 한랭전선이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한랭전선. 한랭전선. 자 가볼게요. 기억 A는 전선면, B는 전선. 맞아요. 공기 덩어리가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전선면이라 부르는 거고요. 그 전선면이 땅바닥하고 만났을 때 그 선을 전선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니은 가는 따뜻한 공기 아니죠? 가가 차가운 공기죠. 나가 따뜻한 공기.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림의 전선은 한랭전선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1번. 21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전선이 통과할 때 21번 나는 나에서 다를 잘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왼쪽에 뭐가 있어요? 한랭전선 있죠? 그럼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올리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온난전선이 있죠? 온난전선은 뭐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림이 맞는 거라고? 2번 그림이 맞는 거죠. 답이 그래서 2번. 22번 위 그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가는 열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이야. 열대저기압은 찬 공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이고요. 틀렸고요. 2번 기억이 뭐예요? 뾰족이가 한랭전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둥그리가 온난전선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A 지역은 한랭전선 뒤쪽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수직적으로 확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수직으로 발달된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B 지역은 A나 C 지역에 비해서 A는 찬 공기고 C도 찬 공기잖아. 그런데 B 부분만이 따뜻한 공기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다라는 4번이 답이겠고요. 5번 C 지역에서는 C는 뭐예요? 온난전선 앞쪽에 넓게 기울기가 만만하니까 넓게 퍼져 있는 두께가 얇은 측은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슬비 형태가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틀렸네. 23번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건 온대저기압은요 전선을 동반하는데 왼쪽이 뭐라고 항상 뾰족이 한랭전선이고요. 오른쪽이 항상 뭐라고 동굴이 온난전선이에요. 풍향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풍향을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저기압은 왜 저기압이라고 그랬죠?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공기가 많다 적다? 적다. 공기가 왜 적어졌겠냐고. 올라갔어 위로. 상승 기류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은 공기가 적어. 그래서 주변에서 공기가 불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이 똑바로 불어가지 않고요. 살짝 휘어져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뭐라고? 우리가 사는 북반구의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대충 저 그림만 나오면 온난전선 앞쪽은 바람이 이거예요. 무슨 풍이야? 남동풍이에요. 온난전선 뒤 한랭전선 앞에서는 대략 이점 바람이 나온다고요. 남서풍이 불고요. 한랭전선 뒤쪽에서 이런 바람이 불어요. 북서풍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당연히 차가운 공기가 왔으니까 기온은 낮아질 거고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상승 기류가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많으니까 기압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표 중에서 풍향이 갑자기 바뀌고 기온 또는 기압이 갑자기 바뀐 지점을 고르면 되거든요. 그게 어디라고? 15시에서 18시 사이잖아. 그 SW가 SW는 무슨 풍? 남서풍. 사우스하고 웨스트를 쓴 거예요. NW는 뭘 뜻하는 거예요? 노스하고 웨스트를 뜻했기 때문에 북서풍. 이게 풍향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15시에서 18시 사이에 풍향이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풍속은 안 봐도 되고요. 기온이 갑자기 20에서 17로 떨어졌죠? 그럼 한랭전선이 거기에 그 시기에 통과가 됐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24번 그림은 어느 계절 볼게요. 계절 보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뭐가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 지도를 가지고 이 일기도를 가지고 이거 확인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건 남고 북저라든지 동고 서저라든지 이런 큰 틀만을 봤는데 이건 보기 보고 바로 풀게요. 열대야, 꽃샘지, 황사, 이동성 고기압, 양쯔강이다. 이동성 보기요.
네 가지가 다 봄에 대한 거예요. 꽃샘추위, 황사, 이동성 고기압, 양쯔강 기다리 다 봄에 대한 봄, 가을에 대한 특징이에요. 고기압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작아서 세력이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그래서 봄, 가을이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는다 얘기를 하거든요. 황사가 왜 나와요? 어? 황사가 왜 나와요? 황사는 봄에 제일 심해요. 근데 시베리아 기단에서 알고 있잖아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데 봄철에 제일 커요, 영향이. 오케이? 네. 근데 시베리아 기단에 시베리아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저쪽 중국 저기 어디냐 몽골 쪽 그 라인에 무슨 사막이야 그거 고비 사막인가? 그쪽에 있던 미세한 입자들이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오케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도 받고 양쯔강 기단의 영향도 받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봄철에 대한 얘기고요. 열대야는 여름철에 대한 얘기잖아. 야, 열대야의 정의가 뭐냐? 그 따뜻한 물에서 물고기. 그건 열대어겠지. 농담을 해도 적당으로 해. 진담이었어? 열대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몰라. 열대야야? 더운 걸. 어? 야, 더운 걸. 더운 거야? 이게 뭔 말이냐고? 열대야 일로 와. 적도 보고. 어? 적도? 쟤 뭐래? 적도 부근이래요. 접속은? 적도. 우리나라 적도. 적도 아니에요. 열대가 뭔지 알지? 야가 뭐야? 밤야자예요. 야. 밤야자라고. 열대 지방의 밤처럼 덥다고. 이 정의는 밤의 온도가 최저 기온이 25도보다 안 내려가. 그러면 더울 때 땀이야. 잘 때 땀나. 열대가 있으면 잠잘 때 땀난다고 개빡친다고. 그럼 아침에 있어요. 뭐래 쟤.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 여름철에 열대야가 며칠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 10일? 많으면 한 20일. 적으면 한 10일. 우리나라 열대야가 제일 심했던 때가 있어요. 1984년. 미안해. 1994년. 46일이요. 46일 동안 사람들이 잠을 못 잤어요. 1994년이면 에어컨 보급률이 20% 채 안 됐거든요. 어떻게 자? 못 잤어요. 개더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밤마다 돗자리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집 밖에서 나가서 그냥 보도에 이거 깔고 서울 사람들은 한강에 이거 깔고 아유 더워 뒤지겠네 이러고 앉았었어요. 왜? 집에 앉아있으면 땀이 비 오듯이 나오니까. 목이 없어요. 모기가 중요하지 않아. 땀이 중요해. 그리고 모기는 잡으면서 쫓으면서 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와 있다고 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물어? 목이 분산. 그래 쟤들도 물어. 되게 어떤 해야 1994년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서울의 최고 기온을 그때 찍었어요. 몇 도 같아? 26. 어? 밤 말고 낮 최고 기온을 서울의 최고 기온이 1994년에 찍었어요. 그때 진짜 더웠어요. 그때는 40.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40도? 원래 장마가 40도는 우리나라 관측일에 측정된 적이 없어요. 36도. 38.4도. 진짜 한반도가 절절 끓었어요. 장마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니까. 와. 태풍도 안 왔어. 이씨. 계속 뜨거웠어. 태풍보다는 쟤 뭐래? 태풍보다 그냥 더운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태풍보다 나 1994년을 가. 야, 태풍이 와서 피해 덜 주고 더위를 식혀주는 게 최고지. 너 열대야가 40 며칠 지속이 되면 에어컨 없이 살아봐. 어우, 쌤 그때 샤워를 하면 더우니까 샤워하잖아요. 샤워하고 말리고 다시 땀이 나. 이 낮 동안 가열된 게 빠져나가질 않아서 그냥 더워요 계속.
샤워기 물 틀고 거기서 들어놓잖아요. 차갑게. 넌 그러고 자. 잠이 오냐? 네, 그 샤워도 잡는 적이 있어요. 잘했어. 물 틀어놓고 밑에 앉아서 이러고. 잘했어. 저 준비한. 죽어야 되는데. 샤워하면서 쟤처럼 막 욕조에 물 받아놓고, 여러분 러시아 애들이 추운 동네니까 욕조에 물 받아놓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 핸드폰을 해. 비닐봉지 아이폰. 핸드폰을 들고 하네. 이거 들고 떨어뜨려? 별 상관없어. 요즘 뭐 방수가 있고 등등 하니까. 근데 배터리가 별로 없네. 충전 해? 떨어뜨려? 뒤지는 거야. 떨어지는 순간 전선 연결돼 있잖아. 삐직삐직삐직. 에이 많이 죽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욕조에서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해. 괜찮아. 떨어뜨려도 물 들어가서 고장날 것뿐이야. 죽지는 않아. 난 죽어요. 충전기를 꽂아놓고 떨어뜨리면 질리잖아. 죽어요? 사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네가 물에 들어갈 때 누가 여기 전기 들고 하면은 해봐 그럴 수는 없잖아. 난 안 죽어. 죽을 것 같아. 이러진 않잖아. 이거 엄청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더라고 러시아에서. 생각을 못 한다고 평상시대로 내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 충전하면서 보잖아. 핸드폰 침대에 누워서 그러듯이 욕실에 울다고 있다가 졸려 푹 떨어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욕실에 충전기가 있어요? 욕조에 충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곧 죽어도 핸드폰을 하겠다고 해서 멀티탭 꽂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갖고 와서 보잖아요. 그러다가 보조 배터리예요. 보조 배터리가 보통 몇 볼트 6볼트 되니까 죽지는 않는데 되게 심각한 충격은 받을 정도는 돼요. 그게 궁금하면 이거 해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해서. 여러분들 배터리 중에서 직육면체로 생긴 배터리 있거든요. 큰 거 말고요. 한 요만한 사이즈, 실제로 그리면 한 요만한 사이즈로 가진 직육면체. 귀여워. 여기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여기 이런 사이즈가 있거든요. 여기 12V짜리예요. 일반 건전지는 1.5V짜리거든요. 이 12V짜리거든요. 요거를 여러분 일반 건전지 1.5V짜리 있죠? 위에 평평한 데가 이거 살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평평한 부분에 침을 묻혀서 손을 대. 침을 묻혀서 그 다음에 그 뾰족한 부분에 혓바닥이 대.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 걸 혓바닥에서 느껴요. 1.5V.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그럼 1.5V. 기분은 나빠요. 닥쳐. 요거를 가지고 요건 플라스마에서 이게 둘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냥 혓바닥에 갖다 대면 바로 개 놀라요. 개 빡쳐요. 심하면 너무 쇼크가 심해가지고 심하면 뭐 기절할 수도 있어요. 이게 꽤 높은 전화여서 하라고 해보라고 안 되지. 심각한 거예요. 1.5V짜리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혓바닥을 대면은 혓바닥이 되게 감각이 예민해서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왜 침을 묻히라 했어요? 침을 안 묻히면 전기가 안 통해요. 침을 묻혀야 내 몸에 저항이 좀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전기가 통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물에 묻은 손이 전기 코드를 만들 때 물 묻은 손 갖고 만지지 말라니까 그 이유예요. 침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물을 묻히든지 새끼야. 네 침은 네가 더럽냐? 남의 침은 더럽지만 네 침은 괜찮잖아. 묻히고 되면 흐른다라는 거.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입 안에서 전기가 통하는 걸 또 느끼고 싶다. 입 안에 뭔가 썩어가지고 뭔가 떼어놓은 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 김밥 싸는 호일 있죠. 알루미늄 호일 살짝 씹어보세요. 전기 통합니다. 개 기분 나빠. 진짜 왜 통이에요? 한 얘기가 길어져.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근데 식욕이 폭발한다. 못 참겠다. 김밥 먹을 때 그 알루미늄 홀더 한번 씹어. 김밥 먹기 싫어져. 진짜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그냥 씹으면 돼요? 씹어봐. 그냥 이렇게 뜨나? 씹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빨이 그냥 원 상태 그대로인 사람은 전기 잘 안 통하는데요. 뭔가 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은 살짝 씹었을 때 뭔가 기분 나쁜 게 씹는 순간 뭔가 빡 돌아요. 느낌 어우 진짜 쓰레기예요. 그렇구나. 해보세요. 잘안 쏘네요. 느껴보 씹어보면 알아. 선생님은 해봤어요? 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일부러 씹은 게 아니라 뜯다가 남아 있었는데 김밥을 씹다가 씹힌 거지. 와우. 와우. 너무 맛있게 먹다가 와우. 힘들어요.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길어져. 다 했죠? 자, 24분 61쪽 24번 했잖아. 답 1번이라고 열대야 새끼야. 여름철이라고. 자, 61쪽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할게요. 1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는 계절풍. 아까 봤던 시험에 있던 문제네. 이거 북서풍이죠. 어느 철? 겨울철. 바람이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기압은 대륙 쪽이 높겠죠. 온도는 거꾸로 해양 쪽이 높겠죠. 답은 1번. 2번. A 지점 보세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요, 낮아요? 그 숫자가 기압이거든. 높아요. 높네요. 그럼 A는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은 왜 공기가 많아?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하강기류야. 북반구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강기류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 골라. 몇 번? 2번. 2번. 3번.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 지역에서의 바람, B 기온 등의 날씨 변화를 예측하여 기역 미음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니까 A 지역은 조금 있으면 온난 전선이 통과할 거고 조금 있으면 또 한랭 전선이 통과할 거야. 가자. 현재 남동풍이래. 온난 전선 통과하면 무슨 풍? 여기 있다. 얘가. 현재 남동 통과하면 남서. 한랭까지 통과하면 뭐? 북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남서. 얘는 북서. 오라. 뒤질래? 하나도 안 쓰는 이 세울 놈이. 기억 남서 미음 북서. 왜 뭘? 몸? 제가 났어요. 지금 썼잖아. 아니에요. 아, 그냥 바로 사기치네. 시음 테라피. 대놓고 왜 또 시우를 욕해? 나쁜 놈아. 네, 테인에서 시음. 자, 디귿 무슨 비야? 현재 온난전선 앞쪽에는 넓게 얇은 그림인 치구년 그림이 잡고 있기 때문에 빗방울의 사이즈가 작죠? 이슬비.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 한랭 전선 뒤쪽에 저군형 그림이 있으니까 소나기. 디귿은 이슬비, 리을은 소나기. 기온은 현재 찬 공기가 있으니까 낮은 거고 온난 전선이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높아지겠죠.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 찬 공기가 다시 오는 거니까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미음은 높아진다. 4번.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적외선 등으로 모래와 물을 10분 동안 가열하고 냉각시키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했다. 자, 적외선 등에 의해서 모래하고 물이 둘 다 가열되는데 누가 비열이 커요? 물이 비열이 크죠. 그러니까 비열이 크니까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겠죠. 답은 2번. 5번. 그림은 어느 날 신문 일기 예보에 실린 생활 지수를 나타낸 거다. 난방 지수 90. 난방 하란 얘기야. 운동 지수 40, 불좀 지수 80, 매출 지수 50. 자, 딴 거 보지 말고 난방 지수 90. 개춥단 얘기죠. 겨울철 고르래. 겨울철 기압 치 서고동조. 뭐라고? 서고동조. 우리나라 동쪽에 저기야. 우리나라 서쪽에 아니지. 우리나라 동쪽에 서고동조니까 우리나라 서쪽에 고기야. 동쪽에 저기야. 몇 번? 5번. 어?
5번은 저기압이 다 여기저기 다 3번. 3번이겠죠. 겨울철은 서구 동조고요. 여름철 야 여기서 장마 전선 보이냐? 4번에 장마 전선 보이죠? 그럼 이게 초여름. 여름철은 남고북조야. 뭐라고? 남고북조. 남고북조에 해당하는 거. 남쪽에 커다란 고기압. 5번. 북쪽의 저기압. 그에 해당하는 거 5번에 가깝겠죠. 맞아. 그렇게는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넘어가면 대단한 완성하기. 서술형 문제 풀겠습니다. 페이지 65쪽 20번. 다음 주엔 오지 마. 다음 주 와가지고 또 왜 학원 문 안 열어 있다는 얘기하지 말고 세뱃돈 받아. 양이. 양이. 남이 뭐야? 양이. 잘 받아 먹겠다. 니들은 세뱃돈을 받으니까 좋지. 나는 세뱃돈을 줘야 되니까 싫어. 자, 20번 받을 때가 좋을 때야. 20번 장거리 비행기는 흔히 기층이 안정되어 있는 고도 11km 이상의 성층권 하부를 항로로 이용한다. 성층권에서 기층이 안정적인 까닭은? 고전증.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성층권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 온도, 높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성층권이잖아. 두 번째가. 그럼 아래쪽에 온도가 낮고요, 위쪽에 온도가 높아요. 그죠? 그럼 온도가 낮은 게 무거운 거고 온도가 높은 게 가벼운 거니까. 무거운 게 밑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얘는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잖아. 그래서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층권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성층권 위쪽이 온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뭐가 안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성층권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성층권 위쪽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뭐가 안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시우 썼냐? 저 새끼들 보기만 끄떡이고 하나도 안 쓰고 있네. 쳐다봐도 안 써? 와이씨. 뭐라고 쓴다고?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높아.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라는 걸 써야 된다고.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의 온도가 높아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형태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저쪽에서 만약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네. 온도 달라진. 질문을 똑바로 해줄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저쪽에 온도가 변하잖아. 지구의 온도가 변한다고? 아니. 변해. 뭘 물어보는 거야 너는 나한테? 그러면 저쪽. 일단 진짜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럼 지구의 평균 기온은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요. 맞아. 햇빛. 뭐? 아니. 화산 폭발로 방사능이 됐다고? 아니 방사능이 아니고 뭐? 황산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황산 그룹은 매우 조금 영향받는 거야. 그럼 화산 폭발하고 비 맞으면 다 뒤지니? 황산 그룹이라 얘기하지 말고 보통 산성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살짝 산성비가 좀 강화된다고 얘기하지. 야 황산 그룹이가 되게 끔찍한데? 야 황산은 진짜 지독한 물질이거든. 야 근데 구름이 황산이야? 와 씨, 그 황산 구름에 맞으면 와 끔찍하다 야. 어떻게요? 탈모? 끔찍. 여러분들 황산이 되게 끔찍한 화학약품 중에 하나예요. 황산이 사람 몸에 떨어져 진한 황산이 그러면 이 진한 황산은 탈수 작용이라는 걸 하거든요. 물 분자 형태로 있지도 않은데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빼와서 물로 만들어 지그래서 지가 먹어. 그러면서 개 뜨거워져. 여기 떨어지면 여기가 시커멓게 살이 다 녹아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살이 녹아버리면서 열이 발생해서 화상도 입어.
황선태로는 지독한 원한 관계가 있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황산이 되게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황산 구름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다 얘야. 산성비가 조금 심화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공기 중에 뭐가 화산재가 꽤 많이 떠다니게 돼요. 요게 뭐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튕겨내요. 반사시킨다고. 그럼 지구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지구의 평균 조금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없어? 됐어? 그만해도 돼? 그래. 자, 21번. 다음은 지구 온난화에 설명한 글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의 양은 점점 증가했다. 그 결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 현상 두 가지. 뭘까? 지구 온난화에 의한 피해. 뭐라 저 미친 씨.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아서. 맞아. 빙하 상승이. 녹으면서 이게 뭐가 문제야? 그 해수면이 상승. 해수면의 상승해. 빙하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아요. 너 배웠잖아. 맞다. 해수 다 보면 아는 게 빙하라고. 아유 진짜. 해수면의 상승하면 육지가 가라앉으니까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해안가 근처에 있어도 대부분 가라앉아요. 큰 피해를 받겠죠. 두 번째, 사막화가 진행이 돼요.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 뭐가 문제야?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작물이 안 자라니까 식량 부족이 일으킨다고요. 또 이딴 얘기해. 식량 부족하면 라면 먹으면 돼. 이딴 개소리하지 또. 라면 만들 재료도 없어진다 그 얘기잖아. 들이 어묵은요? 어묵은 뭘로 만드냐? 그러게요. 몰라? 네. 모르는데 왜 처물어? 어묵이 뭐예요? 오뎅? 오뎅이 뭘로 만들어지나요? 보통 생선살. 비싼 어묵은 생선살. 그럼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어묵을 더 먹는. 해수면의 상승하면 지구 온난화가 되면 물고기 양도 줄어요. 해수면은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 양도 줄기 때문에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생선 처먹으면 돼. 일단 개소리 하지 말고. 자, 등등등 피해가 있겠죠? 두 가지만 씁시다. 22번. 자, 금성은 수성보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지만 표면 온도가 또 높대. 수성은 공기 있다 없다? 없어요. 수성은 공기가 없어. 달하고 거의 똑같이. 그런데 금성은 지구의 기압이 1기압이잖아. 근데 금성은 기압이 90기압 정도 돼요. 지구보다 기압이 90배 커요. 그냥 사람이 그냥 가면 그렇게 되겠죠. 또 심각하게 금성은 온도가 높아요. 더더군다나 금성은 심각한 산성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 미친 환경을 뚫고 미국 우주항공 거기 그 나사에서 자 우리 금성에 착륙선 한번 내리자. 오케이 콜. 내리는 시도를 했어요. 이 엄청난 온도, 엄청난 압력, 엄청난 산성 조건을 뚫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콜! 내려가고 10초 만에 연락 두절. 뒤졌다는 얘기지. 그 기계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압력도 온도도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산성 조건이야. 기계한테 최악이거든. 자, 거의 마리아나 해커까지 그 압력 높은데 내려가시잖아요. 거기까지 못 내는 거예요. 내려가. 여러분들 잠수함 있죠? 잠수함. 되게 튼튼하게 만들 거 아니야. 압력 견디게끔. 잠수함도 몇 미터까지 내려가더라? 1000m 이상인가? 2000m 이상인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찌부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금성에 잠수함을 보내겠다고? 그 엄청난 덩어리를? 그러면 그 뜨거우니까 잠수함 안에 잠수함을 넣은 상태로 보내요. 그걸 어떻게 지구에서
올릴 거야. 어, 못 올려. 돈 너무 많이 들어. 그거 한번 올리는 거 프로젝트 하면 미국 망할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로. 여러분들 우주로 올리려면 탈출 속도라는 거 이상으로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우주로 올라가는데 기계 이런 것들 비싼 거 별게 아니라 첨단 기계 다 들어도 별로 안 비싸요. 연료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도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내서 한 방에 다 태워야 되거든. 연료비가 너무 비싸. 근데 엄청난 덩어리잖아. 여러분들 내가 우주로 인공위성 쏘고 싶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로켓 회사한테 가서 연락해서 나 이거 쏠 테니까 쏴줘요. 개인들이 쏴도 돼요. 일단 비용은 좀 비싸. 한 50kg짜리 60kg짜리 조그만 소형 인공위성이야. 요거를 쏴주세요 라고 해서 부탁하면은 한 2억 3억이면 쏴줘요. 단 보험도 들어야 돼. 보험이 여기서 왜 필요하냐? 우주로 갔어 얘가 떠다녀. 그러다가 잘못돼서 떨어지네. 근데 사람 사는 곳에 떨어졌네. 그럼 거기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뒤진다고. 보험 들어야 돼. 이 보험료가 그 드는 것보다 더 비싸요. 이거 어떻게 알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인공위성 한번 쐈어요. 그 다큐도 있는데 망원동 인공위성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기업이에요? 아니요, 개인이요. 진짜 사람이요? 개인 자격으로. 우와. 야씨 근데 직업이 없어요. 백수예요. 근데 본인이 평생 꿈이라서 그 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자 인공위성 어떻게 만들었어? 싸게 해. 어찌됐든 GPS 달고 뭔가 하려고 로켓 회사 갔더니 얼마 내라. 알았어. 또 뭐 팁 팔고 뭐 만들었어. 그 다음에 보험들 보험이 더 들어요. 그리고 쐈어. 결국 프랑스 그 로켓 회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니네 로켓 쏠 때 내 거 하나 얹어줘 그러면 그 와중에 하나 얹어. 여기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큐브 형태이기 때문에 크진 않거든요. 얹어도 쏴주긴 해요. 그럴 때 딱 가서 그래도 올라갔어. 첫 교신했어. 우와 바로 그 다음날 연락 두절 끝. 한 10억 날렸어요. 쐈다. 평생 꿈이니까 본인의 멋진 분이야. 근데 백수라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하신 분이야. 자 그런 일도 하더라고요. 자 딴 얘기하다가 그 금성에 그 탐사선 내리는 일을 한번 했었거든요. 나사에서. 근데 바로 실패했잖아. 나사 도전 정신. 야 우리 한번 더 하자. 더 하자. 잘할 것 같아. 했어 또. 걷기지 않는 한 5초 더 견뎠어. 와 대단해. 그리고 끝.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해. 왜? 말도 안 되는 짓 한 거잖아. 돈을 아주 그냥 갖다 버린 거잖아. 버린 건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긴 했지만 너무 금성의 환경이 척박하다고. 자 그런데 금성은 그만큼 기압이 높아. 그런데 공기가 많다는 얘기야. 근데 그 공기 전부 다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그랬잖아. 그치? 그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가 매우 크다고. 그래서 평균율이 더 높은 거야. 이해됐어? 그거 뭐라고 써? 닥쳐. 두꺼운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에 라고 쓰면 돼요. 두꺼운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에. 넌 뭐? 그거 얼리면 안 돼요. 뭘 올려? 드라이어 있어요. 네가 해. 네 돈 가지고. 아니면 네가 나사 취직해.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 완성해. 네가. 여러분 나사 취직하면 개 좋아요. 돈 많이 줘. 처음 들어가도 연봉이 한 2억 돼. 급식이 어때요? 안 먹어봐서 몰라 새끼야. 그럼 급식이라 그러냐? 학생이야? 급식이라 그러게? 밥이 중요한. 그 회사 식당이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식당이 급식이 어때요? 몰라 안 먹어봐서. 야 근데 그만큼 연봉을 주는데 밥을 맛없게 주겠냐? 밥이 중요해. 야 영재학교 가. 밥 맛있어. 개 맛있대. 왜 반응이 없지? 안 먹고 싶어. 뭐? 안 먹고 싶어요. 자 23번 주전자의 물이 끓어오를 때 나온 김을 플라스크에 모은 다음 마게로하고는 그림과 같이 더운 물을 플라스크에 부었더니 플라스크 속에 맑아졌다.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까닭은
아무튼 어떻게 됩니까? 뿌옇게 됐다는 얘기 물방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쪽 공기 온도가 높아졌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커져요? 포화수증기량이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물방울이 다시 뭐로 되는 거야? 수증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그 답은 23번의 답은 온도가 높아져서 뭐가 커졌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물방울이 있던 게 뭐 수증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다라고 쓰시면 돼요. 23번. 그림은 고위도나 중위도 지방의 구름 속에서 눈이 생성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구름 속에서 눈이나 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서술하시오 그랬는데요. 자, 일단 세 글자 먼저 씁시다. 빙정설. 뭐라고? 빙정설. 거기 보시면 물방울하고 얼음알갱이가 같이 있죠? 맞아요? 물방울하고 얼음알갱이 같이 있잖아. 맞아? 한번 보자. 물방울도 증발할 거예요. 수증기로.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증발은 항상 일어나니까. 얼음 알갱이도 증발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뭐 승화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런데 얼음 알갱이에서 증발이 잘 될까? 물방울에서 증발이 잘 될까? 물방울에 증발이 잘 됐죠? 이 증발돼서 생긴 수증기는 물방울에 달라붙기 쉬워요? 아니면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기 쉬워요?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기 좀 더 쉽겠죠? 그럼 어떻게 해? 물방울은 사이즈가 점차 작아질 거고 얼음 알갱이는 사이즈가 점차 커지겠죠? 그래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떨어지면 눈. 얘가 내려오다가 따뜻한 공기 만나가지고 따뜻해져서 온도가 높아져 녹으면 비.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에서 여름철 빼고 내리는 비는 다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름 속에 뭐 얼음 알갱이하고 물방울이 같이 존재하다가 얼음 알갱이가 점차 커져 아까 같은 이유로 그 얼음 알갱이가 떨어져서 그냥 떨어지면 이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 이해됐어?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빙정설이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빙정설. 빙정설만 써. 괜찮아. 뭐? 그럼 속에 진짜 얼음 알갱이가 떠다니고. 네. 그 얼음 알갱이가 눈이에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먹어 눈. 너 눈 오면 입 벌리고 다니잖아. 만화처럼 구름을 먹을 수 있어. 근데 모여있지는 않아 그렇게. 선생님, 흩어져 있지. 근데 그 산에서 올라올 때 안개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건 너무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얼음 알갱이가 없어. 지대가 너무 낮아서. 됐어? 더 높은 데 가야 돼. 얼음 알갱이가 있으면. 됐어? 히말라야 그 8,000m 넘어가는 데는 그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구름을 뚫고 근데 구름을 뚫고 그렇게 등반하면 뒤져. 그래서 구름 뚫고 등반 이런 걸 못 한다고. 날씨 맑을 때만 해야 돼. 그 8,000m 올라가는데 날씨가 흐려 그러면 이때 텐트 속에 처박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뒤진다고. 눈보라에 휘말려가 어디에서 쓸려갈지 몰라가지고 뒤진다고. 산소도 부족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은 거의 못 할 거예요. 됐어? 자, 25번. 그리같이 토리첼리 실험에서 수은 기둥이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멈춘다. 그 까닭을 서술해서 모랑 같은 거라고. 수은 기둥의 압력과 대기압이 같아져서 멈추는 겁니다. 모랑 같다. 수은 기둥이 내려오려는 압력하고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 대기압이 같기 때문에 수은 기둥의 압력과 대기압이 같기 때문에 멈춰 서는 겁니다. 26번. 야, 숙제는 홀수 짝수 다 해라. 네. 시간이 없잖아. 홀수 짝수 다 해. 네. 설 선물이야 새끼야. 아, 자, 26번. 그러면 우리나라의 날씨 영향을 주는 기단 A 시베리아고 B가 양쯔강이고 C가 오호츠크의 기단이고 D가 북태평양 기단이네. A, D 중에서 황사 현상이라는 계절과 관련된 기단. 황사는 어느 철이 제일 심하다고? 봄철이니까 양쯔강 기단이죠. 그러니까 B 양쯔강 기단이고 성질은 온난 건조. 뭐라고? 온난 건조. 온난 건조. 자, 설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뵐게요.